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나 우연히 만들어진 전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범한 일상의 틈새에서 불쑥 고개를 내민 믿기 힘들 만큼 기이하고도 선명한 진실의 조각일지 모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는 창작의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깊은 지혜를 탐구하는 여정에 빛을 더해주는 귀한 나눔과 같습니다. 이 나눔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총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희와 함께 이 신비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충청도의 한 조용한 시골 마을, 사춘기에 갓 접어든 한 평범한 소년이 대한민국 전체를 거대한 술렁임 속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묵직한 말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예지력,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이어지는 섬뜩한 순간들. 이 아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의 일상과 믿음, 나아가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두려움의 근원까지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만약 신의 목소리가 정말 세상에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 목소리를 전하는 통로가 아직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어린 소년이라면 오늘 여러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과 거짓의 경계선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는 단순한 뜬소문이 아닙니다. 줄을 서도 석 달은 좋게 기다려야 그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의 예언은 이미 수많은 이들의 삶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 어린 예언가가 대한민국 2025년의 운명, 즉 국운에 대해 털어놓은 가장 충격적이고 비밀스러운 환영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과연 그 아이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희망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시련의 시작일까요? 천안의 평범한 마을에 사는 12살 소녀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 아이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이의 예언을 듣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의 예언이 무서울 만큼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신기루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신의 계시라는 확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번져나갔습니다. 최근 그 어린 예언가가 내놓은 한마디는 다시 한번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점사를 보던 중 아이는 뜬금없이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전해집니다. 그 사람이 왜 다시 높은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린 줄 알았는데 다시 구름처럼 몰려가고 있어요. 수많은 서명이 보이고 도장이 찍히는 장면도 선명해요. 무언가 아주 중요한 공적인 종이가 하늘을 뒤덮을 듯 펄럭이는 모습도 함께 떠오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즉시 한 사람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정치 무대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바로 그 인물을 말입니다. 소녀는 누구의 이름도 말하지 않았지만 듣는 이들은 모두 같은 얼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본 그 환영, 즉 도장이 찍히고 종이가 펄럭이며 사람들이 다시 모여드는 모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치 무대에서 퇴장했던 배우가 다시 관객의 부름을 받고 무대 중앙으로 이끌려 나오는 듯한 이 장면은 다가올 국운 변화의 거대한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어린 예언가는 2025년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해 지금까지의 그 어떤 예언보다도 기이하고 생생한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마치 다른 세상의 목소리를 전달하듯 이야기했습니다. 거대한 무대 위에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이 보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그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등을 돌리고 서 있어요. 가고 싶지 않은 것처럼요.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누군가 등 뒤에서 그의 옷깃을 잡아 끌어 무대 중앙으로 당깁니다. 처음에는 안 가려고 필사적으로 버티지만 결국에는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가 도장을 찍자 셀 수 없이 많은 서류가 공중으로 떠올라 흩날려요. 아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것이 보여요. 지도 같기도 하고 깃발 같기도 한데 그 위에 문장이 쓰여 있어요. 하지만 그 문장은 너무 밝은 빛을 내뿜어서 눈이 부셔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아이가 본 첫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권력의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변화의 서막. 곧이어 아이의 눈에는 또 다른 더욱 근원적인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운명 그 자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아주 붉은 바람이에요. 사람들이 손에 무언가 끈 같은 것을 들고 길게 줄을 서 있어요. 분명 줄은 한 가닥인데 어느 순간 그 줄이 두 쪽으로 갈라져요. 한쪽 길은 환하고 맑지만 다른 한쪽 길은 끝을 알 수 없이 어둡고 축축해요. 어두운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깊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빠져버리기도 해요. 아이가 본 환상은 점점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새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의 검은 얼룩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요. 어떤 사람이 그 얼룩을 닦아주려고 손을 대자 그 손이 불에 타는 것처럼 녹아내려요. 바로 그때 그 옆에 있던 한 아이가 말해요. 이제는 하늘이 직접 손을 댈 것이라고요.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내려오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은 비로소 눈이 뜨여 그 빛을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눈을 감게 될 거예요. 이 예언은 2025년이 대한민국 국군의 거대한 전환점이자 국민 각자가 운명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는 국군의 줄기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대한 줄기를 사람들이 이태롭게 붙잡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손에서는 줄이 미끄러져 빠져나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줄을 더욱 굳게 고쳐 잡는다고 했습니다. 줄 아래는 땅이 아니라 아주 깊고 검은 물 같은 것이 넘실거리고 그 속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형체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맑고 밝은 기운으로 가득 찼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그 기운이 정확히 반으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한쪽은 여전히 푸르고 맑지만 다른 한쪽은 땅이 갈라지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은 하늘에서 내려온 붉은 줄기가 직접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아이는 말했습니다. 누구를 앞으로 끌어올리고 누구를 뒤로 밀어낼지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나 권력의 논리가 아닌 운명을 바꾸는 하늘의 줄기라는 것입니다. 그 줄기는 한반도 상공에 머물며 한 남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그 남자의 손에는 빛나는 판 같은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꽃이 비처럼 쏟아져도 그 사람에게는 결코 닿지 않았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저절로 그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의 뒤를 따르기 시작하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그 행렬에 동참하여 순식간에 수천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는 오직 앞만 보고 걸어가는데 신기하게도 발밑이 보이지 않고 마치 허공을 걷는 듯했습니다. 하늘은 이 땅의 구원자는 이미 뿌리를 내렸고 봄이 오면 그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아이는 전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의 중심에는 북쪽 하늘의 기울어짐이라는 가장 기이하고 불안한 환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린 예언가는 예언을 하고 난 뒤 신의 노여움을 사한 동안 말을 멈춰야 했습니다. 때가 되지 않은 말을 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이렇습니다. 북쪽의 네모난 하늘 중 한쪽이 점점 기울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 위에는 붉은색 글씨가 쓰여 있고
붉은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산이 흔들리고 강이 거꾸로 흐르며 동쪽 하늘에서는 태양이 2개나 떠오릅니다. 남쪽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아래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북쪽에서 온 한 사람이 그 손을 잡자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계절의 순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혼돈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스스로 빛을 내며 주변 나라로 그 빛을 번져 나가게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는 말했습니다. 눈이 흐려져도 길을 아는 자는 반드시 남을 것이라고. 곧 이 땅에 새로운 깃발을 꽂는 사람이 나타나 갈라진 나라를 다시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어린 예언가는 예언에 대해 다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깃발을 드는 그 사람,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만 언제 움직일지는 하늘만이 알고 있습니다. 라는 한마디를 덧붙였을 뿐입니다. 이처럼 한 어린 예언가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2025년 국운 예언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 방송가를 통해 그 신통력을 널리 인정받은 한중견 여성법사는 보다 깊이 있는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 아이가 보는 환상은 미래 그 자체가 아니라 미래가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늘께서 어린아이의 순수한 입을 빌려 미래의 편린을 보여주는 것은 다가올 혼란에 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예언의 내용 하나하나에 얽매이기보다 그 안에 숨겨진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운명의 큰 흐름은 정해져 있을지라도 그 길 위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는 전적으로 살아있는 우리 인간들의 몫입니다. 하늘이 말하는 구원자는 한 명의 특출난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자신의 것처럼 짊어지고 묵묵히 빛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보통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구원이 외부의 영웅이 아닌 우리 자신의 내면과 공동체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2025년은 심판의 해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의 해가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마음과 유로운 행동의 씨앗을 심어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전문 법사의 해석은 어린 예언가의 충격적인 환상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희망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2025년 8월 14일 새벽 국민 수백만 명이 동시에 같은 꿈을 꾸게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광복절, 역사의 무대 뒤편에 있던 한 인물이 호련히 우리 앞에 나타나 운명의 물줄기를 바꿔놓는다면 과연 그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인도의 한 천재 예언가는 그날이 오고 있으며 하늘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카슈 쿠마르. 2020년 전 세계적 질병의 대유행과 2022년 유럽 동쪽의 군사적 충돌을 정확히 예측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2025년을 언급하며 유독 대한민국을 지목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2025년 한반도 상공에 나타날 별의 배열이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날에 나타났던 천문 패턴과 섬뜩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강력한 진동 속에서 하나의 환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동시에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건 환상이 아닙니다. 나는 그 꿈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어떤 갈등도 불신도 없이 오직 하나로 연결된 유대감만이 존재했습니다. 모두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고 바로 그때 서울의 중심에서 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의 시선 속에 홀로 서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이들이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바로 그분이다라고.
그것은 꿈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미래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아카슈 쿠마르는 그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내가 본 그 인물은 권력을 향해 걸어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추구하다 세상의 불합리를 보고 물러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실패를 겪었고 중년에는 깊은 좌절을 맛보았으며 대중에게 외면당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외롭고 고된 길을 보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물의 외모는 60대 초반으로 평범한 체격의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수많은 고통과 희망을 거쳐 얻은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의 오른손 검지에 끼워진 작은 은반지였습니다. 그 인물이 등장하자 한반도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열과 대립은 끝났고 사람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껴안았습니다. 수십 년간 닫혀있던 남과 북의 장벽이 무너졌고 판문점에서는 수많은 이들이 재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말하는 통일은 정치적 합의나 강제적 통합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와 언어, 감정과 역사가 다시 이어지며 마음의 흐름으로부터 시작되는 자연스러운 통일이었습니다. 미래의 사람들은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싸우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를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아카슈 쿠마르는 이 모든 장밋빛 미래에는 한 가지 절대적인 조건이 달려있다고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25년 8월 15일 한국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이들에게만 주어집니다. 2025년 8월 15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날입니다. 그날의 선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100년 앞당길 수도 5년 뒤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지금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국내에서 가장 영험하기로 알려진 한 여성 법사 또한 이 예언에 대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인도 소년이 본 것은 하늘의 형상이요. 이 땅의 신명들 또한 크게 움직이고 있어.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는 것은 정해진 운명과 같으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늘이 준 귀한 보물도 담아낼 수 없는 법.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사리사욕과 분열의 마음을 버리고 한마음으로 그를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요. 하늘은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를 잡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이지 자신이 뿜어낸 불길에 스스로가 삼켜진 용.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날개를 달고 나타난 호랑이.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을 지닌 무속인으로 알려진 천명궁의 연화보살은 역대 가장 강렬하고 구체적인 계시몽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녀가 본 꿈은 이렇습니다. 아주 높은 산꼭대기에 붉은 비늘을 가진 용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래숲에서는 흰 줄무늬를 가진 호랑이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용이 호랑이를 향해 불을 내뿜자 호랑이는 잠시 물러서는 듯했지만 이내 땅을 파서 작은 불씨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할 행동을 했습니다. 그 불씨를 자기 몸에 붙인 것입니다. 스스로의 몸이 타들어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불을 온 산으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용이 내뿜은 불보다 더 거세진 불길에 산 전체가 붉게 물들었을 때 하늘에서 거대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을 타고 호랑이가 하늘로 날아올랐는데 등에는 비늘로 된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랑이가 아니라 신의 기운을 품은 존재였습니다. 용은 결국 호랑이에게 제압당해 산 아래로 밀려났고 산을 뒤덮었던 불길과 연기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하늘은 수정처럼 맑아졌고 땅에서는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시몽에 대해
많은 이들은 산꼭대기의 붉은 용을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인물로, 그리고 스스로를 불태워 새 시대를 연 날개 달린 호랑이를 외부의 기운을 받아 나타난 새로운 인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핵심은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운의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화보살은 이것이 마지막 싸움이 아니며 이제 막 갈림길에 섰을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번의 기운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100년은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어. 세계의 다른 목소리. 충청도의 어린 소년, 인도의 천재 예언가, 그리고 한국의 영험한 무속인. 그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거대한 운명의 분기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언은 미래를 확정짓는 선고가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하늘의 나침반일지도 모릅니다. 그 선택은 권력자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함께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